테슬라 소식입니다. 1분기 EV 판매량 13% 감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일 2025년 1에서 3월 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3만 6,681대였다고 발표했다.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감소는 2024년 4에서 6월 분기 이후 3분기 만으로 시장 예상치인 약 37만 2천 대를 밑돌았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이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발언과 무리한 감원 조치에 대한 반발이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머스크는 유럽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내정 간섭으로 유럽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유일부가 미국 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시장에서도 바이디 등 저렴한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판매 부진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다투는 바이디의 1에서 3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41만 6,388대를 기록해 2분기 연속 테슬라를 앞질렀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은 인도, 아이패드는 베트남. 관세 직격타 맞은 애플. 제품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확장해온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난관에 부딪혔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베트남의 46%, 인도의 26%의 관세를 부과해 이들 국가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공급망을 다양화해온 애플의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애플은 수년간 주요 제품 생산 기지를 중국 이해 지역으로 이전해왔다. 아이패드와 에어팟은 베트남으로, 아이폰은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인도의 아이폰 공장은 직원 교육과 인프라 구축에 5년이 걸렸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아이폰 판매량 2억 대 중 약 25%를 생산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아이패드, 맥북 공장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애플 제품 공장이 폐쇄된 뒤 더 주목받았다.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에도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가 발표되면서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애플은 전 세계 판매 아이폰의 약 9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이번에 중국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관세율은 총 54%로 올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애플 전체 연간 매출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비중은 약 4분의 3에 달한다. 이 제품들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애플은 이 비용을 자체 감당하거나 제품값을 인상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애플의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애플의 연간 비용은 85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 애플 영업이익의 주당 0.52달러, 총 78억 5천만 달러 감소로 이어진다. 수익의 7%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9일 인터넷 위성 첫 발사. 스페이스X와 본격 경쟁. 아마존이 본격적인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아마존은 현지 시간 오는 9일 낮 12시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정거장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2019년 향후 10년 안에 최대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 프로젝트 카이퍼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아마존은 2023년 10월 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해 서비스의 첫 번째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에 첫 번째 운영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 프로젝트 카이퍼의 기술 담당 부사장인 나지에프 바디알은 이번 발사는 단순한 테스트 발사가 아니라 상용화될 위성 설계를 실제로 우주로 보내고 한 번에 다수의 위성을 배치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카이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카이퍼 구축을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플로리다에 1억 2천만 달러를 들여 발사 전 처리 시설을 착공했다. 이번 발사로 카이퍼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와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됐다. 스타링크는 이미 7,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려 카이퍼를 크게 앞서 있다. 스페이스X는 2018년 첫 번째 테스트 스타링크 위성을 2019년 첫 번째 운영 위성을 각각 쏘아올린 후 자체 펠컨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했다. 아마존은 내년 7월까지 전체 위성군의 절반인 1,618개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AI 알파폴드 신약 개발 넘어 식량 부족 등 난제 해결 앞장. 구글 딥마인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알파폴드가 신약 개발을 넘어 식량 부족 등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딥마인드는 지난해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데미스어 사피스가 세운 회사다. 이일 구글 딥마인드에 따르면 필리핀에 본부를 둔 국제미작연구소에서는 알파폴드를 이용해 벼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 가뭄과 질병 등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는 벼 품종을 연구 중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 식량 안보와 유엔의 기아 제로 목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알파폴드 최신 버전은 단백질뿐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단 몇 분 만에 예측할 수 있다. 노르웨이 생명과학대는 꿀벌 면역체계의 핵심 단백질을 분석해 꿀벌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알파폴드를 활용했다. 몇 년이 걸릴 연구였지만 알파폴드를 이용해 단 이틀 만에 단백질 구조 분석을 끝냈다. 최근 8개월여간 미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꿀벌떼 죽음이 발생, 미국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견과류, 채소 등의 재배가 어려워져 국가 식량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비 하리아란 구글 딥마인드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분해 효소 개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파킨슨병 치료제 및 말라리아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파폴드가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폴드를 활용해 파킨슨병 관련 단백질 역할을 규명한 제디림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연구원은 이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혈액에서 스팁-1 자가항체를 측정하는 혈액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딥마인드는 2021년 알파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데 이어 유럽 생물정보학 연구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하고 과학계에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 구조를 무료로 공개했다. 국내 과학계에서도 알파폴드를 적극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딥마인드에 따르면 한국의 6만 7천 명 이상의 연구자가 단백질 분석, 유전자 편집 도구 개발 등 분야에서 알파폴드를 활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연구진은 극저온 전자현미경과 같은 실험, 기법과 알파폴드를 결합해 단백질 구조 및 복합체를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전날 구글의 AI 신약 개발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는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